물론 카페인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 카페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도파민의 활성까지 올 때 그런 특유의 좀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커피가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커피가 파킨슨 환자분에 도움이 된다, 또 별로 그렇지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설명을 잘 드리고자 하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또는 커피를 어느 정도 드시냐에 따라서 또는 언제 드시냐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발병하기 전부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계속 마셔도 되나요? 뭐 얼마나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그러면 커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전으로 도파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부족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킨슨 환자분들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적은 거고 그 적은 양을 커피가 들어가서 늘려주진 않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도파민 분비 자체가 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도파민의 활성이 안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것이 뇌에서는 도파민 리셉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경계나 여러 가지 호르몬계에서는 이런 리셉터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도파민이든 인슐린이든 많이 분비가 된다 해도 그걸 받아서 실질적인 그 활동을 하게 해주는 이 리셉터가 줄어들거나 둔화되면 그러면은 아무리 도파민이 많아도 결국은 효과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리셉터에 대한 부분이 커피에 의해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도파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더 많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피가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커피의 적정량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죠. 커피가 파킨슨 환자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에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자분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양에 대한 겁니다. 커피에 뭐 3분의 1잔 또는 뭐 한 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딱 좋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을 했고 또 이론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커피를 뭐 한 2잔 마셔도 전혀 이렇게 졸리는데 깨질 않는다.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의 기준을 드린다면은 커피를 마셨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들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물론 카페인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 카페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도파민의 활성까지 올 때 그런 특유의 좀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머리가 맑아지고 깨어나고 피로감이 줄고 눈이 좀 반짝이는, 이건 다 도파민과 관련된 하나의 그런 현상들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치면 그때부터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 두근거린다, 또는 약간 머리가 아프다랄지 아니면 좀 기운이 열이 위로 뜬달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도파민의 활성에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더 소모가 돼요. 커피를 마셨을 때의 반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커피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아예 커피를 못 마셨어요. 한 모금만 마셔도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지금은 이제 좀 마시거든요. 그 자율신경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전에보다 저는 몸 상태가 더 안정적이 돼서 커피를 좀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감한 건 민감해서 한 모금 마셨을 때의 느낌, 두 모금 마셨을 때의 느낌, 세 모금 마셨을 때의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모금 정도 마시면 그때부터 이게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눈도 좀 더 선명해지고 이게 도파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세 모금부터는 이제 상태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긴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 선을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앞단에는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거고 뒷단에서는 교감신경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몸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면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다 그거는 도파민에 안 좋은 거예요. 도파민이 과소모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어느 이상이면 도파민이 소모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아는 게 중요한데 저같이 몸이 예민한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몸이 좀 둔감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둔감하신 분들은 커피를 내가 뭐 한 반잔을 마셨을 때, 한 잔을 마셨을 때 그때의 도파민 약의 약효의 느낌이 어떤지 이제 온오프가 뚜렷한 분들이면은 그 차이를 좀 알 수가 있죠. 커피를 적정한 양으로 마시면은 도파민이 좀 더 활성화된 만큼 약효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자기한테 적정한 양을 찾는 게 중요한데 또 그 양을 찾았다 해서 매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상태마다 다르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전에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런 날은 조금만 마셔도 교감신경이 쉽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양을 조절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거와 또 별개로서 수면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오후 늦게 드시는 건 좋지 않은데 오후 늦게 마시면은 무조건 수면에 안 좋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실제로 오전에 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쉽게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몸에서 그런 걸 잘 받아줄 수가 있는데 오후로 갈수록 피로가 쌓이게 되면서 동일한 양의 커피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몸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양을 딱 나는 이게 맞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로 갈수록 커피는 좀 피하고 오전에 도파민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수준으로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섬세하게 보자면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경계거든요.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꼭 도파민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 파킨슨의 경우는 도파민이 떨어지는 거, 도파민의 활성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 1순위거든요. 이 커피가 막 무한정 그걸 대체할 수는 없지만 미세하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적정량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도파민 약을 드시거나 너무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럴 때 마시는 것은 좀 그 미미한 그 아주 미묘한 차이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효과도 커피를 마셨을 때 그런 도파민 활성 효과가 보통 한두 시간, 길긴 3시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마셔주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또 너무 피곤해진 상태에서 마시는 거는 교감신경이 올라오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가장 좋고 그보다 너무 이른 시기나 그보다 너무 늦은 시기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 반응 시간은 한 몇 분 정도로 봐야 할까요? 커피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람마다 민감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있는데 민감한 사람은 거의 뭐 5분, 10분 만에 반응이 오죠.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차 크고요. 커피와 유사한 것들이 또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녹차도 있고 무슨 뭐 초콜릿도 있고 다 나름대로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가 좀 더 뚜렷하고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반응도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빠르고 쉬워요.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마셔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빈뇨나 급박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커피가 많이 마시면 좋지 않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파민의 활성화 정도 되는 수준은 아주 약한 양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뇨작용까지 가려면은 양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절히 마시면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믹스 커피도 괜찮을까요? 순수한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다고 봐요. 하지만 믹스 커피라고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량이니까.